함장의 바다 의혹 8번째 지금 출항합니다. 오늘은 저희 천안함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준비해본 내용입니다. 어뢰가 폭발하면 고막이 파열되는 이비인후과적 손상이나 또는 내장 파열이나 전사한 장병들의 목이 없어야 하는데 멀쩡하니 폭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음모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말 영상 원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예요. 이분이 이라크에서 어뢰 침몰한 군함을 운양을 했던 세계적인 운양 전문가인데, 어뢰라면 코피 나고 고막 상하고 눈 주위가 찢어진다. 어느 한 배가 옆에 벽이 멀쩡한데 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이. 봤더니 바깥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배 철판을 때린 거예요. 때리면 그 충격파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파가 그대로 날아와서 눈, 코, 귀, 입, 인체에 뚫린 쪽으로 그대로 확 들어간답니다. 그럼 들어가서 내장을 한번 휘젓고 충격파가. 그런 다음에는 안에서 부딪혀서 바깥으로 쫙 빠져나온답니다. 나올 때는 인체에 목이 딱 닫혀버린대요. 목이 딱 닫힌 데서 밑에서 파가 치고 올라오니까 목이 관성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책을 줘요. 책에 그게 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 신모 씨는 2018년 12월 27일 한 연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하부에서 360kg TNT 어뢰가 폭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침실에서 휴식을 하던 김병남 원사, 김덕수 상사 등 원상사와 인근 침실에서 휴식 중이던 대원들에게 신체적 손상이 없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버블제트 어뢰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여 마치 폭발물과 선체 사이의 바닷물이 충격파 대부분을 흡수하여 선체에 미치는 충격파를 흡수해버리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순인 것은 선체를 파괴하는 충격파는 그대로 존재하였으나 유독 인체만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는 말과 같으니 네티즌들이 친환경 녹색 어뢰라며 국방부를 비웃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위 프로판가스 폭발의 경우 건물과 건물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음에도 30m 내에 승용차와 주택, 유리들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다친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모 씨가 발행하는 한 사이트에서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 대표는 일단 폭발이라는 것의 정의는 단시간에 일어나는 산화작용이다. 그게 뭐냐면 많은 양의 어린하고 큰 소리를 내고 그 다음은 기체의 팽창이다. 그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폭발이다.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폭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도 포유류는 허파를 갖고 호흡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허파까지 공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허파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인체의 구조는 반사적으로 닫혀버린다. 숨이 딱 멈추면 몸이 경직되는 것처럼 인체가 경직되어 다치는 현상. 그렇게 되면 그 압력으로 인해 코피가 터지는 것은 기본이고, 심할 경우 목이 날아가는 손상을 발생하게 된다. 근데 실제 현상은 진주만 폭격 때 많이 발생했는데 구조하러 들어갔던 미군 잠수부가 들어갔다가 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걸 봤다. 시신들이 모두 목이 떨어진 채 둥둥 떠 있었다는 거다. 격실 안에 있었는데. 잘 보셨습니까? 대충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폭발이라는 단순한 상식에 국한된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주로 다시 되짚어보면 영화나 소설에 자주 나오는 충격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부분을 이용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국방부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어뢰로 인한 환자 상태를 연구한 카이스트 신영승 박사에 의하면 버블제트로 인한 충격 및 압력파가 원인이 돼 승조원들이 골절과 열창,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다. 결국 버블제스로 인한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존자 58명 중 8명이 요추와 흉추, 대퇴부, 경추부, 치아 등의 골절상을 입었고 기타 인원들은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합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우선 국방부는 당시 주로 합조단 혹은 친합조단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오로지 개개인에 대한 권위만을 내세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뚜렷한 근거나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학자들의 연구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과된 점은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나름 박사라는 겁니다. 결국
양쪽 모두 학자들 말을 인용하는데 음모론자들 쪽은 눈으로 보고 속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사례들을 제시하는 반면 국방부에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 47%가 천안함 공식 조사 결과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점도 여기서 비롯됐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실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막 손상 등 이비인후과적 손상 부분입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함인 노스캐롤라이나함의 의뢰 피격 내용을 짚어봅니다. 당시 승조원들은 고막 손상은커녕 폭발음조차도 못 들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심지어 격실 위치에 따라 아예 폭발음으로 인지할 만한 소리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회고도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야마토급 전함 무사시의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무사시함은 의뢰와 항공폭탄을 30발 넘게 맞고 침몰했지만 약 1000여 명이 넘게 살아남았고 이후 대다수는 해군 육전대로 차출돼 지상군으로 싸웠습니다. 참고로 고막이 터지고 내장이 터진 사람은 지상전에 동원돼 싸울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엔터프라이즈함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함은 피격과 더불어 기적적인 데미지 컨트롤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와 폭탄을 맞고 승조원들이 살아남아서 배를 고쳤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의뢰에 격침된 헤네랄 벨그라노함의 사례를 보면 의뢰가 선저를 뚫고 들어가 폭발에 선내에 화염과 고열이 전달됐음에도 생존자 중 고막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미 해군의 코람 사례입니다. 천안함은 비접촉 수중 폭발이므로 매질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상 폭발한 USS 코람은 매질의 변화 없이 직접 음압이 전달되었습니다. 천안함과 비교할 때 함내 장병들에게 전해지는 충격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음모론자의 논리에 따르면 승조원 중 대다수는 고막 파열과 내장 파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막이 터진 승조원은 전체 승조원 중 단 한 명이었습니다. 수면 근처에서의 폭발로 배가 뚫리는 바람에 공기 중 폭발에 준하는 폭압이 배 안팎으로 영향을 끼쳤음에도 정원의 281명인 함정의 승조원 중 고막을 다친 인원은 6명, 고막 성형이 필요한 중증은 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후 청력 검사 결과 약간의 고음 난청이 1명, 지속적 이명 호소 1명으로 나머지는 정상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피해 사례를 두고 봤을 때 폭발에 따른 청각 관련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등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의뢰 피격 시 대다수의 화상이나 폭사, 내장 파열, 고막 손상은 사실 접촉 폭발이나 2차적인 화재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러한 부분들은 접촉 신간 의뢰에 맞아 격실 내로 화염과 고열이 전달된 경우 또는 의뢰 폭발로 인해 함선의 화재나 기름에 의한 추가 폭발이 발생한 경우뿐입니다. 비접촉 수중 폭발의 경우 충격으로 인한 2차적인 내부 화재만 없다면 화상이나 폭사, 고막 손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천안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폭심지에서 가장 가까웠던 MCR 기관 조종실에는 고막을 터뜨릴 만한 음압과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힐 물기둥의 수압이 전달됐을 겁니다. 당시 이곳에서 근무했던 6명의 전사자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충격 등을 역으로 계산해 봤더니 천안함 승조원들이 고막을 터뜨릴 만큼의 폭압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목 잘린 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나온 영상의 이종인 대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사기를 쳤습니다. 이종인 씨가 제기한 회귀한 목 절단설, 우선 제시한 내용에 대한 출처를 찾을 수 없어 한 밀리터리 전문가가 이종인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처가 에드워드 레이머의 빈센트 인투 다크니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서적을 구매 후 살펴본 결과 명백히 이종인 대표의 의도적 왜곡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진주만 공습 한 달이 지나 함 내부에 들어갔고 목 잘린 시신이 있었다고 해고한 것까진 맞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공습 때 폭압에 승조원들이 격벽에 던져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 후 개 등 해양 생물에 의한 손상으로 목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고 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인 씨가 주장한 충격파가 체내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목을 절단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4월 한 매체에서 이종인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함이 자초되었다라고 확신한다는 이종인 대표는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라크 정부에서 초청해서 갔다. 그때는 정식 수교가 안 돼서 미국 회사에서 중간에 다리를 놔 요르단을 통해 들어갔다. 샤를 아랍이라는 강호기부터 알바스라 강까지 미사일 어뢰를 맞고 28척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중에 11척을 조사했다. 러시아에 가서도 자초된 배 조사하고 인양 가능성 조사하고 그랬다. 우리가 영국,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한국 선급협회 등 5개 선급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공증되는 거다. 이종인 씨, 이라크에서 의뢰에 맞은 배 11척을 조사했다는 이종인 씨. 안타깝게도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이란 이라크전에서 의뢰에 맞고 격침된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함장의 바다 입항합니다.